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윤미향과 조국이 다른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미향 당선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그 범여권의 옹호, 이런 부분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 5월 7일입니다.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요 집회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동안 정의연대,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곳이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우리는 이용만 당했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가 팩트 대 팩트로 대응을 했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7일부터 뭐 이제 8일, 7일 오후, 8일, 9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주말을 끼웠죠? 그래서 팩트로 대응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활동한 것이 없느냐?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복지 활동 뭐 이런 것도 꽤 했다. 그러면서 1992년 영수증, 93년 영수증, 그리고 그 후에 2017년에 뭐 1억 원씩을 그 일부한테 주었다 뭐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 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은 정대협의죠. 정신대 대책협의회인데, 이런 곳하고 수요 집회를 계속해온 것이 28년입니다. 근데 28년 동안 제시할 영수증이 3개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왜 그러냐면 28년 동안 달랑 영수증 3개 제시하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이 사실상 무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복지 지원, 아니면 뭐 무슨 보상금 지급 뭐 이런 걸 하는 단체는 아니다.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뭐 그 유럽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를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도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은 원래부터 그런 거를 위해서 출범한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민단체죠. 시민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본류고, 사실은 이제 그 일부를 이제 그 시민운동을 그 성원하는 많은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의 성금을 받아서 그걸로 시민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민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위안부 할머니들 끌어내서 그냥 그 무조건 동원해서 뭐 운동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또 그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복지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게 주종이 어떻게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종이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가 우리는 그 복지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이런 동의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 복지 활동을 소홀히 했다, 그거는 또 지적을 받아 마땅하죠. 더군다나 회계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돼서 팩트 대 팩트로 대응을 하더니, 자, 이나연 정의연 그 이사장이죠. 11일 날, 엊그제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돌변합니다. 윤미향 당선자도 이때부터 돌변합니다. 본인의 딸의 그 유학비용 뭐 그런 의혹이 나오고 하니까 이때부터 돌변하는데, 이게 보수 언론과 어떤 친일 세력에 의한 모략극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때부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윤미향 당선자가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탈탈 털렸던 조국 전 장관을 생각나게 하는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침에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팩트에서 밀리면 결국은 진영 대결로 묶어버린, 그렇게 해서 진영 대 진영으로 대결하면 팩트는 물타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민주당 계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옹호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계열? 그러면 이걸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게 진영 대결인데 지금 현재 진영의 구조상 민주당 계열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케이스 잘 아시다시피 8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한 30여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나서 한동안 범여권 내에선 그 압수수색이 지나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대 팩트로 압수수색이 지나친 것 아니야? 뭔 의혹이 그렇게 많길래 30군데 안팎의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렇게 대응하다가 그 이후에 9월 초순경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걸 진영으로 묶어버립니다. 진영으로 묶어버려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 특히 지금 현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탄압하고 있다는 양상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몰아가게 되니까 바로 진영이 확 갈려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수많은 범죄 행위, 이 범죄 행위를 팩트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려는 사람은 마치 보수 세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검찰의 부당한 공격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은 민주당 계열이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거의 뭐 5대5 절반 대 절반의 구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왜 그러면 6대4 내지는 6.5 대 3.5 계열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그 후에 검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너무나 결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진영 대결이지만 진영 색깔이 좀 약한 쪽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대쪽으로 돌아선 것, 그래서 6대4 내지는 6.5 대 3.5 이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돼 있고, 최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에 임명한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60%대 중반쯤 됩니다. 이 얘기는 곧 진영 대결로 묶어버리면 최소한도 35% 내지 40%는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근데 그렇지 않고 팩트 대 팩트 대결로 하면 제가 보건대는 8대2 게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자의 경우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팩트로 대응하다가 이 팩트에서 밀리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영 대결이 되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아마 지금 뭐 여론조사를 만약 한다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하는 게 아마 곧바로 30%, 35% 내지 40%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진영 대결의 약점이다. 그것은 미래통합, 민주당 계열 사람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도 이걸 진영 대결로 몰고 갈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은 뭐 35 내지 40은 안 되고 아마 25 내지 30%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는 무조건 옹호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한번 알림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팩트로 승부하지 않고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자 하면 그러면 팩트는 물타기가 되고 진실은 가려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저는 팩트를 지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저는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가 이걸 진영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관해서 그때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팩트로는 승부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윤미향과 조국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가 같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가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다르냐?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에는 이해찬 대표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시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총대를 맸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진영을 가르는 신호탄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이후에 법여권에서 너도 나도 나서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 검찰 공격 논리는 바로 검찰 개혁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의 선두주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당시 민주당의 논리였습니다. 거기에 이해찬 대표도 앞장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11일 날 대변인의 전원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사실, 팩트죠. 팩트를 확인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국과 윤미향은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범여권이든 뭐 여권이든 간에 그쪽 주류의 생각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여권 주류의 생각,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와 같은 주류의 생각은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감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주류의 생각을 체화하지 않은 그런 범여권 인사들은 무조건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제가 그걸 어디에서 많이 느꼈냐면 자, 더시민당 대표인 우희종 씨. 그 우희종 교수는 기억의 문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가 계속해서 28년 동안 운동한 것은 윤미향 당선자의 기억에 의존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그 기억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바로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허물어뜨린다. 무조건 감싸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이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SNS에 이런 거 올렸습니다. 보수 진영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따뜻한 연대를 보낸다. 이 표현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좀 거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감싸게 한 것이죠.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해찬 대표와 결이 다른 얘기를 할까? 여기서 바로 김두관 의원은 주류가 아니구나. 주류의 그 팩트체크,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하는 팩트체크를 체화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거를 금방 느낄 수 있죠. 김두관 의원은 주류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조국 때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윤미향 당선자가 여권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잘 아시지만 더불어시민당의 7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의 11번부터가 민주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사실상 추천을 했겠지만 더시민당에서 시민단체 이런 데 끌어모아서 공천을 줬던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7번입니다. 7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과도하게 몸을 실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주류의 생각은 조국과 윤미향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한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확실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국과 윤미향이 다르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핵심 주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